안녕하십니까. 이번 심화반 보상 플랜 강의를 맡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비타민 에이스 스타마스터 백승진입니다. 예. 심화반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또 보람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보상 플랜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난번에 강의한 것과 연장선상에서 또 다뤄질 내용들, 또 보상 플랜 안에 특별히 숨겨진 그 CEO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상 플랜을 외워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보상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낸다면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플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자 특강 또 심화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플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룰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처음에 어떤 거냐면 당신은 애터미 보상 플랜을 듣고 가슴이 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보상 플랜 안에 숨겨진 CEO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모르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한 걸음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 수당은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원 수당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약 22%, PB율은 약 44%가 됩니다. 직급 수당은 매출액의 약 10%고요. PB율은 약 20%를 차지합니다. 교육 수당은 매출액의 약 3%, PB율은 약 6%를 차지합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각 수당 비율에서 할당되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후원 수당이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매출액의 약 22%라고 되는데 약 한 20% 되는 거고요. 뭐 8% 직급 수당은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약간씩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프로모션이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 매 달마다 프로모션을 타가시는 분들, 프로모션을 수령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그리고 그 안에서 프로모션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프로모션 10억을 주잖아요. 임페리얼 마스터에게 10억을 주는데 전체 매출액 1조로 봤을 때 10억의 비율은 약 0.001%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로 퍼센티지가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 각 수당 비율에서 할당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는 약 35%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전체 매출액의 35%만 수당에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 프로모션이 전체 매출액 35%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PV는 어떻게 되냐? PV는 약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2배 정도.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요. 매출액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럼 PV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PV는 후원수당은 44%, PV는 직급수당은 20%, 교육수당은 약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전체 PV는 약 70%가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왜 그렇게 되는지. 자, 매출액과 PV, 수당의 배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앱솔루트 스킨케어 한 세트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이 화장품 한 세트를 가지고 전체 매출액의 퍼센테이지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예시로 들은 거예요. 예시로. 전체 매출액의 35%를
사태를 풀 때는 저희 고등어도 있고 그리고 김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PB가 약간씩 다르죠. 식품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률은 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 PB를 보시고 그 안에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앱솔루트 스킨케어 한 세트는 얼마냐면 19만 8천 원이에요. 19만 8천 원. 자, 근데 원가를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원가가 약 50% 되기 때문에 가격의 약 50%를 차지하죠. 그걸 9만 8천 원으로 이해를 했을 때 그 계산을 돕기 위해서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가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9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회사 이익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원가는 이제 제조업체에 줘야 되는 돈이고 그 나머지 돈들에 의해서 수당이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가 배분이 되느냐? 회사 이익은 전체 가격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PV는 얼마겠습니까? 30%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PB에는 회사 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이익이 PB의 30%, 가격으로 따지면 약 3만 원 정도가 이제 전체 가격에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회사 이익입니다. 회사 이익. 자, 그러면 후원수당은 PV는 44%, 그리고 전체 가격에서는 약 22%를 차지하죠. 그게 44,000원입니다. 그쵸? 그리고 직급수당은 PV는 20%, 가격은 약 10%예요. 그래서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만 원. 자, 그리고 교육수당은 6% 차지하죠? 그러면 전체 가격이 약 3%이기 때문에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잘 따지면 이게 묶어놨죠? 예. 전체 PB는 70%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B가 전체 100%인데 30% 어디 갔어? 회사 이익이에요. 회사 이익.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쪽 창을 봤을 때 44,000원, 2만원, 6만원을 더하면 얼마냐면 약 7만원 돼요. 7만원. 자, 앱솔트의 PB는 얼마인가요? 예, 10만 포인트입니다.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에서 약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이 가격이 우리한테 수당으로 풀리는 거고요. 3만 원 정도는 회사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썼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 만약에 회사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전체 매출액 19만 8천 원에서 약 7만 원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직급수당, 그 다음에 후원수당, 직급수당, 그리고 교육수당. 이렇게 해서 이 매출액 전체 가격의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이 금액의 퍼센테이지는 약 35%가 되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35%를 우리한테 수당으로 풀어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니까 19만 8천 원에서 35%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만 원은 전체 가격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회사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가져가는 돈. 회사도 인건비 줘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돈이고요. 이 원가는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돈입니다. 자, 그럼 애터미 매출액 배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반절은 뭐냐? 약 반절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조업체가 가져가는 원가입니다. 원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원가고요. 그리고 15%는 회사 이익이에요. 회사가 가져가는 돈. 그리고 22%, 10%, 3% 이게 전체가 35%가 되죠. 요게 우리가 가져가는 이익인데요. 전체 매출액으로는 22%가 되는 거고요. 전체 매출액으로는 10%가 이제 직급수당이고요. 전체 매출액으로 3%는 교육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35%는 우리가 가져가는 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3%는 센터장들만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22%, 10% 그렇게 프로모션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35% 안에는 이제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PB를 따져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가가 포함된 배분 비율이고요. 그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는 이런 거고, 그러면 원가 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원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PB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PB가 결정되는 거예요. 50%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포인트 PB의 배분 비율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약 2배씩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30%는 회사 이익이고 43%는 후원수당 PB고요. 20%는 직급수당 PB고요. 6%는 교육수당 P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가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왜 자꾸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숫자를 잘 이해하셔야 CU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N가는 뭐냐면 후원수당, 통상적으로 N가를 하면 후원수당의 N가를 얘기해요. 후원수당의 N가, 넘버, N가.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자, 그날의 총 점수를 뭘로 나누냐면 총 매출액의 22%를 그날의 총 점수로 나누는 거예요. 점수는 뭐고 매출액의 22%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액의 22%는 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이 N가라 함은 이 22%에 대한 N가입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다음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살펴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예. 회사가 점수를 줬어요. 점수. 예, 점수를 줬는데요. 자, 주목해주세요. 이 빨간색 테두리를 보시면 돼요. 자, 30만 포인트를 달성한 사람에게 6만 원, 약 6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이제 N가가 4,300원이고 6만 원을 주는데, 자, 15점이에요. 15점이라는 점수를 회사에서 약속으로 부여한 겁니다. 자, 여기는 1점을 줘도 되고, 2점을 줘도 되고, 3점을 줘도 되는데, 여기 15점을 줬어요. 자, 회사가 줄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 15점이란 점수를 부여하는 순간 15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순간 예, 가면 갈수록 예, 적게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아요.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렇죠? 30만, 6만 원 받는 사람 어마무지 많겠죠? 예. 수당받는 비율을 약 10%로 봤을 때 700만 회원이면 70만 명 정도의 숫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30만 포인트를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 15점을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깎아야 돼요. 예, 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30만 포인트면 6만 원을 주는데, 6만 원을 주는데, 예, 상한선은 어딘가요? 예, 5천만 포인트예요. 5천만 포인트는 몇 점을 부여했냐면 300점을 부여했어요. 300점을 줬어요. 점수를 적게 준 거죠. 왜?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 갈 때는 166배인데요. 15점에서 300점 가려면 20배밖에 안 돼요. 이 점수에다가 N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못 주는 겁니다. 결국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박하후라 그래요. 예. 이건 그림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죠. 지금 예, 수당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깎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여기 많이 줬다 그래서 상박하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에게 여기 15점이 있는 이 초보자에게 많은 점수를 줬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자에게 맞춰줬다. 부당분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후원수당의 N가를 반영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날의 총 점수. 자, 볼게요. 총 점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 15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게 약 7만 명 됐어요. 그러면 15점 곱하기 7만 명 하면 총 점수가 이게 나오죠. 15점에 대한 총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30점을 받은 사람은 그날 매일매일 정산이 되니까요. 30점을 받은 사람의 숫자 곱하기 뭐 10,000명이다.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점수가. 그리고 60점 곱하기 몇 명, 여기 나오겠죠? 90점 곱하기 몇 명 나오겠죠? 150점 몇 명 나오겠죠? 나오겠죠? 300점 곱하기 뭐 200명이다. 나오겠죠? 그러면 총 점수가 나오겠죠? 15점을 맞은 사람의 숫자와 점수부터 300점을 받은 사람의 점수를 다 합치면 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점수. 근데 하루 동안에 그날 오늘 하루 동안에 총 매출액의 22%, 즉 후원수당의 금액을 이 점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점당의 가격이 나옵니다. 1점당의 가격. 그게 바로 N가라는 거예요. N가. 근데 그게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냐면 약 4,0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4,000원으로. 그래서 보시면 좌우 30만의 포인트를 획득한 사람에게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했다 그랬죠. 이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15점 곱하기 그날의 N가 4,000원을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씩 변동이 있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씩. 근데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약 4,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직급 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날 총 점수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깎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려가겠죠. 나눠진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직급 달성이 많아질수록 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4,000원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날의 N가가 4,000원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점 곱하기 4,000원 하기 때문에 6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6만 원. 그래서 15점 곱하기 1점당 가격은 4,000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이 15점이라는 점수가 중요할까요? 이 15점이라는 점수는 이거는 회사가 부여한 점수라는 거예요. 이거 1점을 줘도 되고 2점을 줘도 돼요. 근데 처음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뭐냐면 처음에 수당을 받아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네, 6만 원이란 돈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 돈의 배율을 봤을 때 더 많이 초보자에게 처음 받아가는 사람에게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에 주목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보시면 자,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살펴볼 게 있어요. 15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깎였다 그랬죠. 20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보실 거 있습니다. 자, 30만 포인트에서 70만 포인트가 되게 되면 예, 약 2배의 금액을 받아갑니다. 12만 원에서 12만 9천 원 이렇게 받아가는데 자, 보세요. 70만에서 150만 간 2배죠. 이것도 약 2배는 됩니다. 한 25만 원, 24만 원 되니까요. 자, 150만 포인트에서 240만 갈 때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36만 원, 38만 원 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달라집니다. 240만 포인트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약 360만 포인트가 필요해요. 예. 2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2배가 넘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금액은 더 주지 않아요. 여러분, 베팅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360만 포인트 곱하기 3을 하면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얼마냐면 약 1000만 원, 1000만 원을 총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베팅을 해야 내가 사야 얼마를 받냐면 약 그 한 30만 원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없죠. 예. 원천적으로 베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중간에서 날아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포인트면은 이 240만 구간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는 포인트들 그리고 매출 금액들은 어디에 반영되냐면 바로 여기에 얹어지는 거예요. 총 매출의 22%에 얹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직급자들 내지는 로얄 마스터 아니면 총장님들 아니면 단장님들이 그 구간에 막 넘어가는 구간에서 날아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상위 직급자 스폰서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6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총 매출의 22%의 이 위의 값에 얹어지는 거죠. 여러분. 엔가라는 것이 그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30만, 혹시나 30만, 31만 때문에 막 만포기 때문에 막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아까워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뭘까요? 2천에서 5천 넘어가는 구간에는 3천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약 1억이 필요한 거예요. 9천만. 네, 보이시죠? 근데 300점이 넘어가는, 자, 5천만이 넘어가서 하루에 1억 포인트가 뜨는 사람은 약 120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자, 10억 떠도 요거밖에 못 받아가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못 받아가요. 예, 여기서 넘치는 포인트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얹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00원이란 금액이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한선과 그 중간중간에 날아가는 포인트들이 모여져서 4,000원이란 N가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점수가 많이 부여된 가장 초기 사업자에게 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거예요. 점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부여된 점수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다 많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 잘라놨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N가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날 총 점수 그래서 N가 4,000원이 유지가 되고 15점 곱하기 그날의 N가 그래서 4,000원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세하고 주민세 떼고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후원수당은 그렇게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수당. 두 번째 직급수당은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한 달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예, 판매사일 경우, 세일즈 마스터일 경우 좌측이 1일부터 15일 동안에 250만 포인트, 또 우측이 25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되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중요해요. 매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매출 포인트가 달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급 N가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SM이라고 세일즈 마스터에 대한 N가 반영이 직급 수당의 N가입니다. 직급 N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직급 수당의 N가가 달라요. 아까 전 거는 후원 수당의 N가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직급 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상반기 혹은 하반기예요. 상반기 매출이라면 총 매출의 약 5%, PB는 약 10%죠? 총 매출의 5%를 누구만 가져갈 수 있냐면 판매사들만 나눠 가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회사는 판매사한테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직급한테는 많은 금액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총 매출액의 5%를 총 매출액의 5%입니다. 총 매출액의 5%를 누구한테만 부여했냐면 예, 전체 판매사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직급수당에 할당된 매출의 5%를 판매사에게만 지급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근데 이게 달성이 되게 되면 상반기 혹은 하반기 달성이 되면 42만 원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직급수당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보너스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보너스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표를. 요건 PB를 계산했습니다. PB의 10%죠. 그럼 매출액으로는 반절이죠. 네, 5%. 매출액은 5%.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샤론즈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PB이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따지면 반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전체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는 반절이 누구한테 갔어요? 세일즈 마스터한테 갔어요.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지금 상황이.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전체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 PB로는 20%인데 여기 10%, 매출액은 5%. 예, 요게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 어떻게 배분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5%, 2%, 1.2%, 1% 이거를 보시는데 자, 잘 보시면 팀장이 5%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팀장은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 이 5%를 팀장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달성된 사람의 숫자를 나눕니다. 이걸로 5%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팀장에게 줍니다. 이게 얼마냐면 약 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72만 원 정도.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은 자, 2%를 국장부터 사장단까지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은 어떻게 받냐면 여기 잘라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팀장 수당을 받고 국장 수당을 받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팀장 수당, 국장 수당 받는 거예요. 팀장 유지했기 때문에 팀장 수당 받고 국장 수당 받는 거예요. 이게 직급을 달성했을 경우에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스타마스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자, 스타마스터 1.2% PB의 2.2%를 어떻게 하냐? 스타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눠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스타를 직급을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시게 되면 자, 팀장 수당 받죠? 국장 수당 받죠? 그다음 본부장 스타마스터 그 수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약 900만 원 정도 돼요. 달성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달성이 되게 되면 자, 로얄 마스터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1%를 예, 로얄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눠서 가지고 그거를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 유지했으니까 팀장 수당 받고 샤론 국장 수당 받고 본부장 수당 받고 그다음에 로얄 마스터 수당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냐면요. 약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크라운 마스도 마찬가지죠. 얼마냐면 이게 팀장 수당 받고 국장 수당 받고 본부장 수당, 그다음에 총장 수당, 네, 크라운 마스터 수당을 받죠. 받게 되면 얼마냐면 이게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달성되면 현재 직급 수당만 거의 1억이 됩니다. 직급 수당만. 근데 왜 월 1억으로 얘기합니까? 예, 그거는 회사에서 월 1억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받습니다. 직급 수당이 지금 유지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애터미가 약 10만 명의 임페리얼 마스터를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오는 게 지금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엔가까지 가게 된다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도로 받는 돈이 월 1억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10%, PB 10%인데 전체 금액에서 전체 PB에서 반절, 그 전체 직급 수당에서의 반절을 세일즈 마스터에게만 배분했다는 거예요. 자, PB의 반절은 항상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PB 10%면 매출액은 5%예요. 감이 잘 없으시죠? 예. 1조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5%는. 1조. 1조잖아요, 1조. 여러분.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봐도요. 1조면요. 500억이 풀리는 겁니다. 500억. 500억이 세일즈 마스터한테만 풀리는 돈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돈들을 이제 나머지 500억을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또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데 날짜별로 판매사 지급 수당은 보너스를 42만 원에서 43만 원이 예,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보너스 개념. 우리는 후원수당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달성이 되면 직급수당은 따라오는 개념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당 배분의 의미는 뭐냐면 세일즈 마스터는요. 월 약 200만 원 수입을 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수당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요. 8번을 받아요. 2주 동안에. 그러면 8번 수당을 받으니까요. 후원수당은 약 8 곱하기 6 해서 48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직급수당이 42만 원이 보너스로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90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게 되면요. 세일즈 마스터 달성을 하시게 되면. 근데 월로 따졌을 때 만약에 상반기에 유지가 되고 하반기에도 유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약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 약 2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은 직급 수당과 후원수당까지 합쳐서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한 가정이 영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20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200만 원을 빨리 받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근거는 그거죠. 15점이라는 점수로 후원수당에 많은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 점수로. 그 다음 직급수당의 반절을 판매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상박하우의 구조로 더 많은 이들에게 수당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아까 보셨죠? 상한선이 그어져 있어요.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시 이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런 그림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요. 판매사가. 반절은 판매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직급수당은 직급수당별로 균등분배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균등분배. 균등분배는 똑같이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장의 직급수당과 세일즈맨의 직급수당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72만 원이고 여기 세일즈마스터 42만 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다음 직급 올라가서 누적되다 보니까 수당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팀장의 앵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기별로 직급 달성의 팀장부터 사장단의 수를 나눠가지고 PB 5%를 나눠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팀장부터 사장단까지 나눠가지는 겁니다. 예, 약 7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승급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돼요. 승급하기 조건은 자, 내가 판매사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간다 그러면 판매사가 두 분 있어야 돼요. 좌측에 두 분, 우측에 두 분. 자, 스타마스터가 그런 원리로 해서 스타마스터가 로열 마스터를 승급하기 위해서는 내 좌측에 스타마스터 두 분과 우측에 스타마스터 두 분이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승급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나의 하위에 좌우측의 균형이 맞는 성공자들이 나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좌측의 두 분, 우측의 두 분에 나와 같이 좌우측의 균형이 맞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이 직급 달성의 조건에 맞는 성공자들을 만들어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항 회장님께서 그 오토파 분석 교육 때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명 한 명 있으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려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최소한 두 명을 해야 이분이 자기 파트너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사는 나의 매출만 신경 쓰면 되지만 팀장부터는 나의 하위 파트너의 성공과 균형 맞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내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승급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급 프로모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일즈 마스터는 1회 달성을 했을 때 1회만 주는 겁니다. 더 페이만 세트, 해머일만 세트, 이브니키 한 세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더 페이만 한 세트, 해머일만 세트, 이브니키 한 세트. 그리고 전자기기 한 대가 아니고 요즘엔 이제 1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전자기기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에 직계가족 여행권 2매, 그 3박 4일입니다. 베트남 다낭인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예. 스타마스터 현금 1000만 원이고요.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괌입니다. 괌. 로얄 마스터는 현금 5천만 원과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그 다음에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와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이 부여됩니다. 월 200만 원 요거는 써야 돼요. 직급이 유지되면 계속 주는 겁니다. 예, 직급이 유지가 돼야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200만 원은 써야 돼요. 안 쓰면 회수해요. 본사에서 법인카드 주는 겁니다. 괜찮죠? 자, 크라운 마스터는 대형 수용차 지급하고 월 3억 원을 주고 월 3억 원이 아니고 현금 프로모션 3억 원, 직계가족 여행권 4매, 후원활동비 약 월 500만 원을 줍니다. 이것도 그냥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임페리얼 마스터 대형 승용차를 또 지급해줘요. 그리고 현금 10억 원, 직계가족 여행권 4매, 그리고 50평 오피스텔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쇼파와 집기류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 이거 월급 줍니다. 월급 주고요. 운전기사 월급 줍니다. 고용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후원활동비가 월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약 3%고 PB율은 약 6%가 되는데 이 금액을 센터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센터장들에게만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들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는가? 그리고 왜 직급 달성을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왜 판매사들에게만 5%, 매출액의 5%, PB의 10%를 판매사들에게만 부여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정이 최대한 빨리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경제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판매 조직이, 나의 소비자 조직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첫 번째 초보자에게 모든 것을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